내 관심이 늘 있었어요. 왜 우리는 서양과 달리 이 샤머니즘 속에 빠져 있나? 많은 사람들이. 우노 하르바라는 분이 쓴 이 샤머니즘의 세계, 이 책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빌려서라도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50년대 태어나서 60년대 시골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때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혁명 공약을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걸 외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운 거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네 가구인가 5가구가 살았고, 이웃 마을은 조금 더 커. 내가 살던 마을은 좀 작고. 그러면 그 마을에 고기 넘어가고 그럴 땐 다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다 널려 있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 우리 동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샤머니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노 하르바 교수는 그 헬싱키 대학의 핀란드 사람인데, 여기 보면 우랄 알타이 지방, 그러니까 알타이 어족이 살던 이 지방, 거기에는 이제 몽골어를 쓰죠. 그러니까 우랄 어족을 또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 우랄 어족은 핀란드어가 그 문법이 기본적으로 알파벳 문화와 전혀 다릅니다. 알파벳 비슷한 걸 쓰긴 하지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핀란드어를 가장 어렵다고 해요. 배우기가. 문법 체계가 다르니까. 문법 체계가 우리하고 비슷한. 그 다음에 헝가리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어도 비슷합니다. 그 터키어는 내가 독일에 터키 이민자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만나면 형제요. 형제라 그래. 날 만나면 한국 사람이니까. 터키어가 한국어 문법 체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6.25 때도 와서 참전해줬고. 그래서 형제라고 그래. 그놈이 이놈이 그걸 어떻게 알지? 원시 한국어가 하던 알타이 어족 그 부족들이 여덟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한국이 이렇게 온 거죠. 만주 퉁구서도 있고. 근데 요 알타이 어족들의 독특한 표상이 뭐냐? 샤머니즘이라는 거야. 그거를 박재양 선생이 번역을 했어요. 내가 번역을 안 했으면 이걸 찾아보지도 못했지. 이렇게 샤머니즘 관련된 책을 붙이니까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즉시 사서 내가 이걸 보기 시작했죠. 우리 한국은 뿌리 깊이 약 10,000년 전에 발생한 샤머니즘 체계를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거. 그것이 무슨 미풍양속이냐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부영 선생은 칼융 심리학,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의 우리나라 최초로 스위스 그 융 연구소에 가서 훈련을 받으신 선생님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 신경정신과 교수를 평생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겠죠. 39년생이니까. 아직 활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거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랬습니다. 이 한국 샤머니즘과 분석 심리학에 나오는 끄트머리에 한국적 샤머니즘의 특징을 5번째, 도덕적 무분별성. 도덕 감정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도덕 감정과 관련 없이 자기 이성만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길흉화복, 그것만 관심이 있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샤머니즘은 원래 그래요. 잡합성이에요.
예수라는 귀신이 더 힘이 세구나. 그러면 예수상을 갖다 놓습니다. 또 뭐가 무슨 귀신이 힘이 세다. 그러면 그거 갖다 놓습니다. 다 물러놓고 어떤 귀신이 더 힘이 센가. 그거 가지고 뭘 내려받아. 그래가지고 뭐 신비한 뭐를 내려받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 컴플렉스. 지저분한 잡동사니 기억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침잠해 있으면 자동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삶을 아주 지저분한 세계, 귀신들이 작동하는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한덕수가 그런 지저분한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원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서울대 나오면 뭐 합니까? 하버드 나오면 뭐 해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맡은 직무가 뭔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버드가 무슨 소용이며 서울대가 무슨 소용이냐고. 이런 지저분한 잡동사니 기억 속에 자신이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놈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한심하죠.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여기서 이 즐거움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이 컴플렉스. 컴플렉스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해서 컴플렉스예요. 그야말로 컴플렉스예요. 복잡한 거기 때문에 컴플렉스예요. 컴플렉스라는 말은 지금은 프로이트 선생이 처음으로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웨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거죠. 그다음에 그 컴플렉스를 또 칼 융 선생도 컴플렉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집단 무의식 가면 집단적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인의 집단적 컴플렉스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열등감 컴플렉스 같은 거는 또 누가 얘기했냐면 알프레드 아들러 선생이 자기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었거든. 자기가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지. 열등감 컴플렉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개인 심리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내신, 말하자면 심리학 초기의 태두들이다. 프로이트, 융, 아들러, 이런 초기의 심리학 태두들에 의해서 컴플렉스가 활용되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컴플렉스는 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는 말은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컴플렉스를 보고 그것을 잘 내가 선용하면 좋은 것이고, 그것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쁜 게 되는 거죠. 윤석열이나 한덕수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